홍콩 연예계 전체로부터 외면당하고 동료들 사이에서 폭군이라 불리며 옛 연인에게 빚독촉 소송까지 당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미친 존재감의 주인공은 간장에 밥을 말아먹던 슬럼가 소년에서 저질이라 치부되던 문의 코미디로 아시아 영화 제국의 판도를 바꾼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만할 정도로 높은 곳에 군림하는 독보적인 희극지왕 주성치. 그는 과연 승리자일까요? 아니면 백발이 성성함 고독하고 처량한 노인일 뿐일까요? 수십억 명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그가 왜 정작 본인의 삶에서는 미소 짓지 못하는 것입니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라는 왕관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잔혹한 것입니까? 이름 없는 단역 배우에서 홍콩 코미디의 살아있는 신화가 된 성야 주성치의 파란만장한 인생 기록을 함께 되짚어보겠습니다. 주성치는 1962년 6월 22일 대륙발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되며 격변하던 시기에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저우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한 지식인이었던 어머니 임모와 여사는 타향살이 중 주혁선 씨를 만나 결혼했고 불용이 좋고 허름한 슬럼가에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임 여사는 별들이 솟아오르는 기상을 담은 고시에서 이름을 따와 성치라 지어주며 아들의 앞날에 간절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순탄치 않았고 그가 7살 되던 애의 부모님은 이혼하며 가정은 해체되었습니다. 이후 내 식구는 간장에 밥을 비벼 먹는 것조차 사치일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어머니 임모와 여사는 자식들의 정서적 풍요만큼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틈만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을 찾았고 덕분에 주성치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스크린을 장악한 이수룡의 등장은 소년 주성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무술 고수를 꿈꾸며 미친 듯이 수련에 매진했습니다. 당시 체득한 진지한 협객 정신과 풍자 만화에 대한 애정은 훗날 그만의 독창적인 연기 스타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주성치는 여적 방송국에서 온갖 자bil과 무명 단역을 전전하며 불안한 미래 속에서 힘겨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1981년 절친한 친구였던 양조위와 함께 TVB 배우 훈련반 시험을 치르러 갔을 때 찾아왔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아우라를 뿜어내던 친구는 단번에 합격했지만 정작 간절했던 그는 낙방하며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시 TVB에서 활동하던 이후 사촌 여배우 청미진이 심사위원들에게 그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이 도움 덕분에 그는 양조위와 동기생으로 훈련반에 입성하게 되었고 마침내 전문 연기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1982년 주성치는 TVB에서 이름조차 없는 엑스트라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스쳐 지나가는 단역이었지만 그는 배역에 대해 지독할 정도로 완벽주의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사조 영웅전에서 매 맞아 죽는 병사 역을 맡았을 때 죽음이 더 실감나게 보이도록 손을 들어 저항하는 동작을 넣게 해달라고 조감독에게 애원했을 정도입니다. 심한 꾸중을 듣고 거절당하기 일쑤였지만 이는 훗날 매 프레임에 혼을 담는 희극 천재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절친 양조위가 일찌감치 스타로 부상하는 동안 주성치는 어린이 프로그램 435주선의 MC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보여준 과장된 진행과 흑강식 캐릭터가 그만의 독보적인 모레이타우 코미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1988년 그는 영화 병력선봉으로 금마장 나무조연상을 거머쥐며 마침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가세요엽에서 보여준 특유의 비논리적 유머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그의 대사들은 홍콩 전역에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후 탈의자 강호에서 만난 오맹달과의 운명적인 호흡은 코미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콤비를 탄생시켰고 주성치의 전성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90년대 홍콩 경제와 영화 산업의 부흥 속에 주성치는 스크린을 종횡무진하며 전무후무한 기록들을 갈아치웠습니다. 1990년 한 해에만 11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대응행작 도성을 통해 그의 호칭은 성자에서 존경의 의미를 담은 성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언론에서 주성치의 해라고 명명한 1992년의 정점에 달했으며 당시 박스오피스 상위 5개 작품이 모두 그가 주연한 영화였습니다. 심사관으로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그는 단순한 광대가 아닌 압도적인 연기력을 갖춘 배우임을 증명했습니다. 1993년 당대 호점 취향의 메가 히트는 그의 독보적인 제왕적 위치를 다시 한번 세상에 확인시켰습니다. 죽는 장면에서 단 1초의 시간만 더 달라며 구걸하던 무명 배우는 이제 숨결하나 웃음 하나로 영화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인물이라는 말은 이제 주성치에게 더 이상 찬사가 아닌 웃음의 정점에 서 있는 그가 증명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상의 자리에 오른 주성치는 배우라는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제작과 연출에 뛰어들어 창작의 전 과정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5년 서유기 시리즈가 시대를 앞서간 포스트 모더니즘 스타일로 인해 흥행에 실패하자 대중은 그의 마법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식신과 소림축구로 화려하게 재기하며 위상을 되찾았지만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는 압박감은 늘 그를 짓눌렀습니다. 진정한 정점은 2004년 이소룡에게 헌정하는 작품인 쿵푸어슬로 찾아왔으며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부터 극단에 가까운 그의 완벽주의는 곁을 지키던 가까운 동료들을 하나둘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웃음을 주는 영상 뒤편에는 촬영장의 폭군이라 불리는 그가 존재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많은 동료가 일제히 입을 모아 주성치를 까다롭고 이기적이며 독단적인 인물이라 비판했습니다. 가혹한 작업 방식에 대한 소문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괴짜 천재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개인적 위기의 정점은 옛 연인 우문봉거 7천만 홍콩 달러의 커미션을 두고 벌인 긴 법정 다툼이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동료들의 외면 속에서 주성치는 서서히 무대 뒤로 물러나 대중 앞에 노출을 자제하며 하얗게 생머리를 시간의 흐름에 맡겼습니다. 주성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세상의 비난이 아니라 첫사랑 라에견의 떠나감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름 없는 단역 배우이던 시절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한때 평온한 나날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주성치로 하여금 커리어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했고 그녀의 청혼을 계속 미루다 결국 폐한 섞인 이별을 맞게 했습니다. 라에견이 사고로 청력을 잃고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야 주성치는 시간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병세를 공개한 날이 하필 그의 생일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가슴 아픈 우연이었습니다. 라에견의 생애 마지막 시기 주성치는 미친 듯이 서유기 모험의 시작의 촬영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수정하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들을 심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화가 완성되었을 때 옛사랑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18년 전에 곡 일생소해를 그대로 유지하듯 가사 몇 줄을 새로 써넣으며 당삼장이라는 캐릭터의 입을 빌려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바로 사랑이 달라 시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라며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영화계를 정복했지만 정작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영원히 잃어버린 고독한 천재의 뒤늦은 고백이었습니다. 2014년 미이너 프로젝트가 개봉하기도 전 주성치는 그를 옹호하는 글이 검을 향화강을 건드리면서 예상치 못한 여론의 풍파에 휘말렸습니다. 즉시 향화강의 부인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씨가 되어 홍콩 연예계를 명확히 두 편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왕저, 두기봉 감독부터 배우 이수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거물들이 일제히 그를 배은망덕한 폭군 혹은 협업하기 힘든 사람이라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노가연 같은 오랜 동료조차 그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료 문예인들이 등을 돌린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도 주성치는 철저한 침묵을 지키며 작품의 캐스팅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주성치와 향씨 가문의 갈등은 사실 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그는 영성 영화사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음에도 헐값에 가까운 출연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2001년 향화강이 소림축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금지령을 내리면서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임소명의 적시적인 도움으로 그는 금상장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향씨 가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2016년 미이너가 개봉했을 때 흥행에 대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34억 위안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상업적 승리일 뿐만 아니라 예술에서 실력이 곧 최후의 목소리라는 것을 보여준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습니다. 주성치의 유산 중에서 황금 파트너 오맹달의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26편의 영화를 함께하며 12년을 이어온 인연이었으나 감독으로서 주성치의 극단적인 까다로움은 두 사람의 길을 서서히 갈라놓았습니다.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오맹달은 옛 동료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았고 그를 비난하는 물결에 단 한 번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달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주성치가 보낸 영원히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화환은 모든 의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정은 여전했으나 천재의 지나친 프로의식과 예술적 자아가 그들을 각자의 길로 걷게 했을 뿐입니다. 주성치는 나쁜 친구이자 까다로운 파트너였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위대한 예술가로 남을 것입니다. 기괴할 정도의 완벽주의는 웃음 뒤에 깊은 인생 철학이 담긴 클래식한 영상들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의 영화 속 대사들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꿈을 꾸는 약자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과 외면 뒤에도 그가 관객들의 마음속에 남긴 말자취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1년에 한 명의 나무주연상은 나올 수 있어도 100년에 한 명의 주성치는 나오기 힘든 법입니다.
그는 대체 불가능한 희극 시대의 유일무이하고 마지막 남은 유산입니다. 세상은 평범한 도덕적 잣대로 외로운 천재를 판단한 것에 대해 주성치에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동료들에게는 나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수백만 관객의 웃음 앞에서는 가장 자애로운 왕이었습니다. 외로운 희극 지원과 그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 여러분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여전히 성녀를 사랑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과 함께한 영화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